2042년 한국의 산업단지는 더 이상 사람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기계의 팔이 움직이고 인공지능의 눈이 모든 현장을 감시했다. 처음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노란봉투법. 그 법은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인간의 의도 너머에서 피어난다. 그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자 기업들은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다. 사람을 고용하면 책임이 생긴다. 하지만 기계는 파업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산업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대기업은 먼저 움직였다. AI 공장, 무인 물류센터, 자동화 항만.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고 AI가 관리자와 노조의 역할까지 대신했다. 기계는 휴식이 없고 감정도 없으며 법의 보호도 필요 없었다. 한때 노동조합의 깃발이 펄럭이던 거리에는 이제 AI 정비업체의 간판만 남았다. 사람이 노동을 잃은 자리엔 기술자 한 명과 알고리즘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 시절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의 존엄을 지키려 했으나 인간의 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를 열었다. 도시는 변했다. 사람은 일 대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장은 더 이상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 AI는 인간의 노동을 배워 곧 인간의 판단까지 대신했다. 노동조합 대신 데이터 윤리위원회가 생겼고 파업 대신 서버 중단 경고가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노동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노동의 형태가 변한 것이다. 그들은 새 세상을 인간 중심 기술 사회라 불렀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노란봉투법이 사람을 보호하려다 결국 기업이 사람 없는 산업을 선택하는 명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법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일 자체가 인간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2045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노동세가 아닌 기계세를 도입했다. AI가 일한 만큼 세금을 내고 그 수익으로 인간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터로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의미를 찾으려 여행하고 창작하며 AI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묻지 않았다. 이건 정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인가? 그해 12월 서울의 한 폐공장 벽에는 이런 낙서가 있었다. 우리는 기계를 이기려 한 게 아니다. 다만 함께 일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문장은 이후 역사책의 한 구절로 남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 법은 인간을 지킬 수 있지만 기술의 속도를 멈추게 하진 못한다는 것을. 2047년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인간의 마지막 방패였다. 하지만 방패를 든 손이 사라지면 방패는 그저 금속 조각일 뿐이다. 그 후의 세상은 묘하게 고요했다. 공장은 완벽하게 돌아갔고 도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공허가 비쳤다. 노동을 잃은 인간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다. 결국 미래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인간의 권리를 되찾게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노란봉투는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AI가 자동으로 작성하고 전송하고 기록했다. 그 종이는 여전히 노랗게 빛났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